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16th of February 2021, now 2 o'clock.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주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일단,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책이 몇 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산 거는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이거든요. 근데 보면 CEO가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품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라든지 주가 전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걸 부분 조금 나눠서 조금 드리면서 셀트리온이 왜 투자하기 좀 좋은 회사고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풀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어저께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휴미랍 세계 1위 약품이죠. 작년에 22조 매출을 한 요거에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도 기존에 나왔던 바이오시밀러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유플라이머, 이게 유럽에서 판매가 개시가 됐다는 소문이었고, 유럽에서 판매되고 보통 몇 개월 후면 미국에서도 판매 허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유럽이 인구는 더 많지만 제약 시장만큼 미국 시장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 판매 허가가 되면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또 셀트리온에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개월 후에는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7일부터 17일이면 언젠가요? 내일이네. 내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이 되는데, 코로나 19 레키로나주가 내일서부터 공급이 되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부 일괄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무상 공급을 하는데, 레키로나주 960mg인데 레그담비맙이라 그러는데, 이제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다 신청을 하면 돈은 아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불하고 제약사가 이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오늘서부터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내일부터 공급을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청량이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중등증 환자 이상이잖아요. 사실 중등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코로나 걸린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자체가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경증일 때 중증으로 발전을 하면서 사실 폐라든지 뇌라든지 이런데 한번 손상이 되면 나중에 그게 항체가 생기든 아니면은 치료제를 투여하든 그런 게 손상이 된 건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데미지가 입은 거는 고쳐지질 않으니까 사실 제일 필요한 건 경증인데, 경증 환자한테 이거를 투약을 하면 진짜 효과가 좋은 건데, 경증이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배제된 거, 그때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경증일 때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었던 건데, 그런 거를 좀 앞뒤를 잘 생각하셔 갖고 이거를 경증도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정말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경증을 쓰지 못하게 해서 정부가 아무리 보조를 해주면 뭐합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데, 차라리 경증 환자한테는 본인이 내야 된다, 그렇게라도 하고 허가를 내줬으면 차라리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만원, 비싸다면 비싼 돈이지만, 아니, 내가 폐나 뇌 손상이 가는데 돈 40만원을 지금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경증 환자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중등증 환자 이상은 국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사람들이 경증 환자 중에 뇌나 폐 해서 많을 텐데, 국가 예산 조금 아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시각처의 결정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권기성 셀트리온 개발본부장이 밤샘 연구를 통해서 남아공 변이를 잡겠다 그랬는데, 벌써 동물 실험을 개시를 했다고 그래서요. 6개월 내에 남아공 변이를 잡겠다고 하는데, 남아공 변이는 지금 기존의 변이하고 좀 다른 게,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 중
두 곳의 아미노산이 더 치환이 돼 있대요. 거기다가 다른 부위의 변이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다행히 셀트리온은 처음 이거를 레키로나즈를 개발할 때부터 이런 여러 가지 변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변이 뭐 32가지인가 그걸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32번째 그 변이에 요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뭐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남아공 변이에는 좀 백신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셀트리온의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미래를 건 승부사에서 일단 앞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저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 하면,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공한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요게 정확히 제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성공한 기업이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직 실패하지 않은 기업이란 말이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지속적으로 혁신과 변화에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의 노력이 정지되는 순간 그 기업은 도태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저희 그룹은 아직 실패하지 않은 기업이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리온도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성공했다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만해질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실패하지 않은 기업인 거죠. 아직 실패는 안 했으니까, 성공도 안 했지만 실패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도전을 멈추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실패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아직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도전을 멈출 수가 없죠.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의 노력이 정지되는 순간 도태되고 실패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 이게 저도 이제 성공한 기업은 뭘까? 우리 삶에서도 그렇거든요. 인생에서도,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속칭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러분을 만약에 평가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일단 성공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자만하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성공한 사람이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전과 배움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은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나이는 아무리 늙었어도 도전의 정신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세가 넘어도 뭐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0세가 돼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거는 노인이 아니고 젊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마인드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여튼 이 셀트리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투자해보고 싶은 회사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저의 뇌리를 지배를 하고,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뭐 많이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셀트리온은 정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저는 제일 좋은 게 적립식으로,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그냥 왕창 사는 것도 좋고, 그냥 일반 분들은 적립식 사듯이 매달 몇십만 원씩 그냥 계속 사서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투자하시다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행복감을 안겨드리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도 가장 원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네이티브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스튜디오 전기 작업이 들어가고 다음 주에 인테리어 들어가고, 빠르면 다다음 주 아니면은 한 3월 중순 정도서부터는 아마 좀
그 영어 교육 방송 촬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젖힌 게 리클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이착륙할 때나 흔들림이 심할 때는 뒤로 젖혔던 의자를 되도리로 지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흔들림이 좀 지났어. 아니면 이륙한 지 시간이 좀 됐어. 그랬을 때 승무원한테 물어볼 수 있죠. Can I recline my seat? 근데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mind if I recline my seat? 그래서 Do you mind 요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상황에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뉘앙스의 차이나 그런 거를 이해하는 거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이제 교육 파트너인 션하고 7시부터 어떤 줌으로 이렇게 영어 회화 연습 프랙티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제가 참가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무료고 아마 조금 있으면 한 달에 회비가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어레인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나 원한다 하면 제가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은 생략을 해야 되겠네. 그거 설명드리려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고.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